1597년 9월 16일 새벽, 전라도 울돌목 좁은 바다에 12척의 배가 떠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133척의 외선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10배가 넘는 압도적인 전력 차이, 누가 봐도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2척의 배를 이끄는 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순신. 2달 전만 해도 백의종군하던 죄인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감옥에 갇혔던 남자. 그가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조선 수군은 이미 괴멸 상태였습니다. 7천량에서 전멸당한 조선 수군, 겨우 12척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군은 서해로 진출하려 했습니다. 명량을 통과하면 조선의 서해가 열립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순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막지 못하면 조선이 끝난다는 것을. 그는 결심했습니다. 12척으로 133척을 막겠다고.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과연 이 남자는 어떻게 기적을 만들어냈을까요? 12척으로 133척을 어떻게 이겼을까요? 그리고 그는 왜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 내몰렸을까요? 명량해전. 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전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1597년 4월, 이순신은 한양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해 2월, 왜군의 첩자 요시라가 거짓 정보를 흘렸습니다. 가토 기요마사가 조선 수군을 유인하려 한다. 선조는 이순신에게 명령했습니다. 출격하여 적을 섬멸하라. 하지만 이순신은 거부했습니다. 함정입니다. 출격할 수 없습니다. 선조는 분노했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것입니다. 이순신은 체포되었습니다. 한양으로 압송되었고 고문을 당했습니다. 사형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류성룡과 정탁 같은 신하들이 구명운동을 벌였습니다. 이순신을 죽이면 조선이 위험합니다. 선조는 마지못해 사형을 거두었습니다. 대신 백의종군을 명했습니다. 권율 휘하에서 일개병졸로 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53세의 나이에 이순신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삼도수군 통제사의 자리, 그가 지켜온 조선 수군, 그의 자부심, 모두 빼앗겼습니다. 그는 권율의 군대에 합류했습니다. 말단 병사가 되었습니다. 치욕이었습니다. 하지만 견뎌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삼도수군 통제사 원균, 그는 이순신의 후임이었습니다. 이순신을 질투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원균은 출격했습니다. 7월 15일, 7천량 앞바다. 조선 수군 160여 척이 왜군과 맞섰습니다. 아니, 맞서지 못했습니다. 참패였습니다. 완벽한 패배였습니다. 원균은 도주하다 육지에서 왜군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조선 수군은 전멸했습니다. 160척이 12척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순신이 7년 동안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 달 만에 무너진 것입니다. 소식을 들은 선조는 경악했습니다. 수군을 폐지하라. 육군에 합류시켜라. 조선 수군의 종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정의 신하들이 다시 나섰습니다. 이순신을 다시 기용하십시오. 그만이 수군을 재건할 수 있습니다. 선조는 고민했습니다. 자신의 명령을 거역했던 신하, 자신이 감옥에 가두었던 신하, 그를 다시 불러야 할까?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8월 3일, 이순신은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에 임명되었습니다. 두 번째 임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와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이순신은 말에서 내려 절을 했습니다. 남쪽을 향해 3번 절했습니다. 죽은 장수들이여 부끄럽습니다. 죽은 수군들이여 용서하십시오.
그는 울었습니다.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 전멸당한 수군들, 그들의 죽음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남은 배를 찾아 나섰습니다. 12척. 고작 12척이 남아 있었습니다. 판옥선이 아니었습니다. 초라한 배들이었습니다. 이순신은 장계를 올렸습니다. 지금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전선이 남아 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막아 싸우면 능히 대적할 수 있습니다. 선조는 답했습니다. 경의 뜻대로 하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의심했습니다. 12척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순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정면 대결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하지만 방법이 있었습니다. 명량, 울돌목이라 불리는 그곳, 좁은 해협이었습니다. 조류가 빠르기로 유명했습니다. 이순신은 그곳을 택했습니다. 여기서 싸우겠다. 부하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배가 너무 적습니다. 도망가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배설이라는 장수가 나섰습니다. 전력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후퇴해야 합니다. 이순신은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두려운 자는 떠나라. 하지만 나는 여기서 싸운다. 9월 15일 밤 배설은 도망쳤습니다. 자신의 배를 이끌고 달아난 것입니다. 12척이 11척이 되었습니다. 아니, 10척이 되었습니다. 도망친 배가 또 있었습니다. 부하들은 절망했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우리도 도망칩시다. 이순신은 갑판에 나섰습니다. 달빛 아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병법에 이르기를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는다 하였다. 또한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1000명도 두렵게 할 수 있다 하였다. 지금 우리가 바로 그러하다. 부하들은 숨죽여 들었습니다. 내일 우리는 여기서 싸운다. 도망치지 않는다. 물러서지 않는다. 조선의 운명이 우리 손에 달렸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명씩 장수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명을 따르겠습니다. 함께 싸우겠습니다. 9월 16일 이른 새벽, 왜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구루시마 미치우사가 이끄는 선봉대 133척의 배가 울돌목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깃발이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함성이 바다를 울렸습니다. 압도적인 전력이었습니다. 조선 수군은 10척, 아니 13척이었습니다. 전날 밤 도망쳤던 배 중 하나가 돌아온 것입니다. 부끄러워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이순신은 그 배를 받아들였습니다. 잘 돌아왔다. 함께 싸우자. 이순신은 깃발을 올렸습니다. 돌격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배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순신은 홀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대장선 한 척만이 적진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미쳤다. 죽으려는 것이다. 장수들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먼저 나서지 않으면 아무도 따라오지 않을 것을. 외선들이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10척, 20척, 30척. 이순신의 배를 에워쌌습니다. 총통이 불을 뿜었습니다. 화살이 빗발쳤습니다. 이순신은 명령했습니다. 천자총통, 지자총통, 현자총통을 쏘아라. 대포가 불을 뿜었습니다. 조선의 화포는 왜군의 것보다 사정거리가 길었습니다. 외선들이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적은 너무 많았습니다. 계속 몰려들었습니다. 이순신의 배는 포위당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함성이 들렸습니다. 통제사님을 구하라. 돌격하라. 미조항 첨사 김응함이 돌진했습니다. 그의 배가 이순신의 배 곁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배들도 용기를 냈습니다. 하나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안희가 이끄는 전선,
송일입의 전선, 우수사 김억추의 전선, 13척이 모두 전투에 뛰어들었습니다. 좁은 울돌목, 그곳이 전장이 되었습니다. 왜군은 숫자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좁은 해협에서는 많은 것이 약점이었습니다. 서로 부딪히고 엉켰습니다. 조선 수군은 대포로 공격했습니다. 멀리서 쏘았습니다. 왜군은 접근해야 했습니다. 칼과 창으로 싸우려면 배를 붙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조류가 빨랐습니다. 시속 11노트, 어른이 뛰는 속도보다 빨랐습니다. 배를 조종하기 어려웠습니다. 외선들이 조류에 휩쓸렸습니다. 서로 부딪히고 뒤엉켰습니다. 이순신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 배를 쏘아라. 구루시마 미치후사의 배를 지목했습니다. 적의 선봉장이었습니다. 그를 쓰러뜨리면 적의 사기가 꺾일 것입니다. 집중 포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천자총통, 지자총통, 현자총통, 조선의 모든 화포가 한 배를 향했습니다. 화염이 치솟았습니다. 구루시마의 배가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헤엄쳐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조선 수군의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김응함의 배에서 쏜 화살, 구루시마는 쓰러졌습니다.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적의 선봉장이 죽었습니다. 왜군은 동요했습니다. 구루시마님이 전사하셨다. 공포가 번졌습니다. 그들은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좁은 해협이었습니다. 후퇴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뒤에서 밀려오는 배들, 앞에서 물러서는 배들, 엉켜버렸습니다. 이순신은 명령했습니다. 계속 쏘아라. 멈추지 마라. 포격이 계속되었습니다. 외선들이 침몰했습니다. 10척, 20척, 30척. 바다가 불타올랐습니다. 정오가 지났습니다. 조류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울돌목의 조류는 6시간마다 방향이 바뀝니다. 이순신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렀습니다. 하지만 정오 이후에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릅니다. 조류가 역전되었습니다. 외선들이 밀려나갔습니다. 후퇴하는 배들이 더 빨리 떠내려갔습니다.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공황이었습니다. 도주였습니다. 133척의 외선이 무너졌습니다. 31척이 침몰했고 나머지는 도망치고 반파되었습니다. 조선 수군은 13척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단 한 척도 잃지 않았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12척으로 133척을 막아낸 것입니다. 아니, 막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긴 것입니다.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이순신은 갑판에 섰습니다. 부상을 입었습니다. 어깨에 화살이 박혔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웃었습니다. 우리가 이겼다. 부하들이 환호했습니다. 이겼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장수들도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승리였습니다. 조선은 살아났습니다. 왜군의 서해 진출은 막혔습니다. 이순신은 장계를 올렸습니다. 신이 비록 죽더라도 배는 버릴 수 없습니다. 오늘의 싸움은 실로 천행이었습니다. 선조는 답했습니다. 경의 공이 하늘을 찌른다. 하지만 이순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명량해전은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이순신은 수군을 재건했습니다. 배를 늘렸습니다. 장수를 훈련시켰습니다. 왜군은 다시는 조선 수군을 얕보지 못했습니다. 1년 후 1598년 11월 노량해전에서 이순신은 마지막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투에서 적의 총탄에 맞았습니다. 내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마라. 이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54세의 나이로 이순신은 전장에서 죽었습니다. 7년 전쟁의 끝에서 조선을 구한 영웅의 최후였습니다.
명량해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이었습니다. 12척으로 133척을 막아낸 것,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것, 그것이 명량해전이었습니다. 이순신은 어떻게 그것을 해냈을까요? 첫째, 지형을 이용했습니다. 좁은 해협 울돌목과 빠른 조류, 적의 숫자를 무력화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둘째, 화포의 우위를 활용했습니다. 조선의 대포는 사정거리가 길었습니다. 멀리서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적의 선봉장을 노렸습니다. 구루시마를 쓰러뜨려 적의 사기를 꺾었습니다. 넷째, 조류의 변화를 계산했습니다. 시간을 읽었습니다. 자연을 아군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순신 자신이었습니다. 그의 용기와 결단, 그의 희생, 홀로 앞장서서 돌격한 그 순간, 그것이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지휘관이 먼저 나섰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부하들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리더십이었습니다. 이순신은 전술가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불굴의 의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백의종군의 치욕을 겪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섰습니다. 12척으로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해냈습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죽을 각오로 싸우면 살 길이 열린다. 살려고만 하면 죽게 된다. 역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진리였습니다. 명량해전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배울까요? 첫 번째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것입니다. 12척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12척이 있다고 했습니다. 겨우가 아니라 아직이었습니다. 관점의 차이였습니다. 두 번째로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지혜입니다. 배가 적다는 것은 약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좁은 해협에서는 오히려 유리했습니다. 이순신은 싸움터를 선택했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곳에서 싸웠습니다. 세 번째는 리더가 먼저 나서는 용기입니다. 부하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이순신은 말로만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앞장섰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따랐습니다. 네 번째는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이순신은 울돌목의 조류를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 방향이 바뀌는지 계산했습니다. 즉흥적인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준비의 결과였습니다. 명량해전 이후 왜군은 달라졌습니다. 조선 수군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육지에서 왜군이 승리를 거듭해도 바다는 막혔습니다. 보급로가 끊겼습니다. 결국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자 왜군은 철수했습니다. 조선은 살아남았습니다. 이순신 한 사람이 나라를 구한 것입니다.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명량에서 패배했다면 왜군은 서해로 진출했을 것입니다. 한양이 포위되었을 것입니다. 조선은 무너졌을 것입니다. 12척의 배가 나라를 구했습니다. 아니, 12척을 이끈 한 사람의 의지가 나라를 구했습니다. 이순신은 전쟁이 끝나기 전에 죽었습니다. 노량해전에서 전사했습니다. 선조는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순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질투했습니다. 의심했습니다.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순신은 왕에게 버림받았습니다. 하지만 조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백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순신이었습니다. 사리사욕이 없었습니다. 오직 나라를 지키겠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전선이 있사옵니다. 이 말을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단순한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했을 것입니다. 겨우 12척으로 무엇을 하겠는가? 포기하는 것이 현명하다. 하지만 이순신은 달랐습니다. 아직 12척의 배가 있다. 충분히 싸울 수 있다. 이것이 영웅과 평범한 사람의 차이였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적인 순간이 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겨우 이것밖에 남지 않았다고 할까요? 아니면 아직 이것이 있다고 할까요? 관점의 차이가 결과를 만듭니다. 명량해전은 또한 전략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이순신은 정면 대결을 피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신 지형을 선택했습니다. 울돌목이라는 좁은 해협. 그곳에서 적의 숫자를 무력화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면 승부가 답은 아닙니다. 때로는 싸움터를 바꿔야 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곳에서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명량해전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도망친 장수들입니다. 배설은 전투 전날 밤 도망쳤습니다. 자기 배를 이끌고 달아났습니다. 다른 장수들도 처음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순신이 혼자 돌격하자 그들은 용기를 냈습니다.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결국 함께 싸웠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본보기가 필요합니다. 먼저 나서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이순신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리더십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따르는 것입니다. 명량해전 이후 이순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수군을 재건했습니다. 몇 달 만에 배를 늘렸습니다. 장수를 모으고 군사를 훈련시켰습니다. 보급을 확보했습니다. 놀라운 회복력이었습니다. 그리고 1598년 11월 노량해전 마지막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투에서 이순신은 쓰러졌습니다. 왜군의 총탄이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전투를 지휘했습니다. 전투가 끝날 때까지 내 죽음을 알리지 마라. 이것이 그의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전투는 승리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이미 숨을 거둔 후였습니다. 부하들은 통곡했습니다. 조선은 영웅을 잃었습니다. 이순신의 나이 54세, 7년간의 전쟁, 23번의 해전, 모두 승리했습니다.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인류 해전사에서도 보기 드문 기록입니다. 많은 나라들의 장성들이 이순신을 연구합니다. 그의 전술과 리더십을 배웁니다. 명량해전은 그 중에서도 백미입니다. 12척 대 133척. 누가 봐도 불가능한 싸움. 하지만 이순신은 해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결국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순신이라는 한 사람의 의지. 그것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순신을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도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절망했을 것입니다. 백의종군의 치욕을 당했을 때, 전멸한 수군을 보았을 때, 12척만 남은 것을 확인했을 때, 그도 좌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일어섰습니다.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긴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웅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이순신은 여러 번 넘어졌습니다.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고문을 당하고 백의종군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수군이 전멸당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일어섰습니다. 다시 싸웠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입니다. 인생에서 우리는 수없이 넘어집니다. 실패하고 배신당합니다. 모든 것을 잃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순신을 생각해 봅시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이 있습니다. 이 말을 기억합시다. 겨우가 아니라 아직입니다. 남은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잃은 것을 세는 것이 아니라 아직 가진 것을 세는 것입니다. 그것이 희망입니다. 명량해전의 진정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불가능은 없다. 절망 속에서도 길은 있다. 12척으로도 133척을 이길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의지와 용기, 준비와 전략,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다. 1597년 9월 16일 울돌목 12척의 배, 한 명의 장군, 그날 만들어진 기적. 그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운명이 걸린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순신은 해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그날의 승리 덕분입니다. 명량에서 패배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순신은 나라를 구했습니다. 12척으로, 불굴의 의지로. 지금까지 명량해전 이야기였습니다. 12척으로 133척을 이긴 기적.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승리.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이순신의 이야기.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작고 초라해 보이는 그 배로 우리는 인생의 명량을 건널 수 있습니다. 이순신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필사즉생, 죽고자 하면 살고, 필생즉사,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 역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명량의 정신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불씨를 남겼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순간 그 불씨를 기억하십시오.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